한 창업자의 초창기 시절, 그들 사업의 험난함은 이 조롱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2007년 9월 샌프란시스코. 2명의 디자인 스쿨 졸업생은 룸메이트가 떠나 월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선 산업디자인협회 컨퍼런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호텔은 만실이 예상되고 숙박료가 오를 게 뻔했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빈 공간에 침대와 아침 식사를 제공해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0년이 지난 지금 기존 호텔 체인을 능가하는 산업의 룰 파괴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경영 상식을 박살내고 대안적 숙박을 재정의하였으며 여행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입니다. 이들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에어비앤비의 창업 고분분투기 모습을 그리며 실리콘밸리 창업가들의 생생한 단면을 엿보겠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출신의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비아와 하버드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의 네이선 블리차르지크, 침대와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를 창업하였습니다. 네이선이 기술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체스키와 게비아가 투자 유치, 홍보 등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생각대로 순탄치 않았고 고객이 없거나 겨우 2명 정도였습니다. 그 2명 중 1명도 창업자 자신인 체스키였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한 일부터 난제였습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마치 방사능 물질처럼 모든 투자자가 피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한 카페에서 투자자가 미팅 중간에 반쯤 마신 스무디를 남기고 그냥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투자 미팅은 하나같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하여 2008년 11월 웹사이트를 3번째 다시 런칭하였습니다. 때마침 덴버에서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버락 오바마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언론의 뉴스를 장식하였습니다. 연설 장소는 8만 명이 수용 가능한데 덴버의 호텔 객실은 2만 7천 개였습니다. 객실 부족 사태를 예견하고 해당 지역에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결과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예약이 쇄도하는 등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자 사이트 접속량은 다시 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오게 된 것이죠. 지난 1년간 그들이 이룬 건 $2만 달러의 빚과 돌려막기용 신용카드만 남았습니다. 당장 배고픔과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를 빗대어 오바마 위즈, 캡틴 맥케인즈란 이름의 수직가용 한정판 시리얼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구매한 시리얼을 직접 디자인한 박스에 좁고 풀칠하여 한정판 시리얼 1000박스를 일일이 수작업하였습니다. 한정판 시리얼은 매진되었고 빚은 갚았지만 그들의 핵심 사업에선 여전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체스키는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지고 배가 고파 남은 시리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당시의 우유도 그들에겐 사치였습니다. 이후 여느 때와 같이 투자자 미팅을 한 후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그 시리얼을 건네주었습니다. 기념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리얼 박스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시리얼 박스는 회사의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그 투자자들은 와우, 당신들은 정말 바퀴벌레 같군요.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시리얼의 인연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초기 6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아 지원받고 스타트업 육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명을 에어비앤비로 바꾸었으며 1년 후 2009년에 투자회사 섹파이어로부터 58만 달러 투자 유치, 2010년엔 예약 건수 800% 증가, 그해 11월 한 달 동안 70만 건 예약 달성, 2달 후 총 숙박일 100만 일 달성, 다시 4개월 후 그 수치는 2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센 호로위치로부터 약 1억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투자사는 과거 에어비앤비 아이디어를 철저히 무시했던 회사였습니다. 창업 순간부터 따라다닌 노골적 무시 속에서 그들은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으로 살아남아 상황을 개선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16년에 기업가치 300억 달러가 넘는 거대 회사로 변모하여 공유 경제 시대를 연 우버와 함께 차세대 유니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를 무시했던 한 투자자는 이런 자책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고전적인 실수를 범했다. 우리는 당시 그들이 하던 일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할 것들, 해낸 것들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매일 상기시키기 위해 오바마 위즈 시리얼 박스 하나를 회의실에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단순히 시리얼 때문에 운이 좋아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육성 시스템 때문에?
그렇기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나올 2부에선 이들의 성공 요인을 6가지로 추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 현재 시작하신 분은 구독하고 알람을 클릭하여 이들의 경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에어비앤비 스토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책에는 이외 그들이 겪은 어려운 점과 극복했던 이야기, 위기의 순간, 리더로 성장하는 이야기, 그들의 미래상 등이 읽기 쉬운 문체, 깔끔한 번역으로 흥미롭게 서술하였습니다. 창업에 도전하시거나 꿈꾸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And it turned out that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was coming up. And it was a great press opportunity because in the summer 2008, all anyone was talking about was Obama. And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was coming up in Denver, Colorado. And they moved him, if you remember, to a huge football stadium. They had 27,000 hotel rooms that were sold out. And we started writing. We basically said, that is it. That's how we're going to find all the press. So we literally typed in, I think, DNC housing crisis in Google News. We found all the email addresses, all the reporters writing about this DNC housing crisis, and we just emailed all of them. I mean, we emailed probably 1,000 people. We just stayed day and night just emailing people until people wrote us back. And eventually a couple bloggers started writing about us. And then the local news picked it up, and then the local newspapers, the Denver, I think the Rocky Mountain News and Denver Post picked it up. And then pretty soon, national press picked it up, because they were following their own keywords, and they noticed all these people were talking about this thing called Air, Bed, and Breakfast. And one day CNN calls us, and they want to do a story. And as soon as CNN does a story, then New York Times, and that basically got us international visibility. And then people started listing their rooms all over the country.